네,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봅니다.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.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사인 김동인입니다. 네, 첫 번째 뉴스가 뭐죠? 네, 북미 간 말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. 험해지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네. 이 때문에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네. 라는 말을 남겼어요. 네. 그런 경고장을 남겼는데 북한에서도 어제 연이어서 이 일종의 답변식의 격한 담화가 나왔습니다.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장과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연이은 담화를 통해서 발언을 냈는데 네. 먼저 북한의 강경파로 잘 알려진 인물이죠. 김영철 위원장이요.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. 우리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로 되받아쳤어요. 네.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표현이 조금 격했습니다. 이 잘망스러운 늙은이 그리고 망령든 늑다리 같은 좀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요. 늑다리가 다시 등장했군요. 네. 또 연이어 담화를 발표한 리수영 부위원장도 이 더 큰 재앙적인 후과를 보기 싫거든 숙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. 얼마 안 있어서 연말에 내리게 될 이 우리의 최종 판단과 결심은 국무위원장이 하게 될 것이며 아직 국무위원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.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선은 좀 긋는 상황인 거예요. 아직은 마지막은 남아있다는 얘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포인트가 지금 두 개인 건데 이렇게 선을 긋는 게 하나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이 표현상 트럼프라는 직접 표현을 좀 쓰게 됩니다. 예. 이 트럼프 대통령이란 표현을 지금 중단을 한 상태인데 그냥 대통령을 뺐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좀 수위가 더 강해진 건 사실이거든요. 네. 물론 지금 외교적인 카드다 또 강성 발언도 강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썩 분위기가 상호 호의적이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근데 사실 2017년에도 이런 그 기세로 가다가 네. 급 반전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아무튼 그나저나 이 중대한 시험은 뭐 대충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. 어떤 시험인지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진이 몇 장 나왔어요. 네. 이 미국 시간으로 8일에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 센터 소장이 네. 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 사진을 공개했는데요. 7일 사진과 8일 사진에 이 비교를 한 겁니다. 네. 이 사진 좀 차이를 보니까 지난 7일 로켓 엔진의 연소 흔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. 네.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,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죠.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엔진 연소 시험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. 땅의 모양이 좀 바뀌었더라고요. 네. 문제는 이 엔진이 고체 엔진이냐 혹은 액체 엔진이냐가 좀 의견이 분분해요. 고체 엔진일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관심이 쏠렸는데 아직까지는 액체 엔진, 그 백두 엔진이라고 하죠. 이 여러 개를 한 번에 연소했을 가능성이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제 저희가 이제 조성열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조성열 위원은 이게 이제 그 고출력 엔진 연소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고, 예. 그러니까 액체 연료일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지금 동창리에는 고체 연료 시험 시설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사진에도 사실 그 관련된 시설들이 좀 나왔어야지 이제 고체 엔진을 시험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흔적은 좀 찾기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성열 위원 인터뷰가 끝나고 난 직후에 또 미국에서 날아온 게 액체 연료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이제 바로 이어져 나왔는데 네. 그 얘기로 어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어떤 그 뭐 분위기였습니다. 네, 다만 좀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인 불가 이 메시지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발사체는 쏘아 올리지 않았습니다.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인데 네.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, 자,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죠. 네,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고위급 임직원들이 있는데요.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공장 바닥 뜯어내고 이제 거기에 숨겼던 거 그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. 바닥에다 서버를 파묻었던 그 사건이죠. 네. 마룻바닥 안에 숨겨져 있던 서버를 검찰이 찾아내기도 했었는데요. 네. 이 밖에도 이 자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이 JY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말인데요. 네. 뭐 분식회계, 뭐 합병, 미전실 이런 단어를 검색해서 삭제하게 된 이런 과정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문제는 이게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같이 들어간 거거든요. 그렇죠.
어쨌든 지금 이거와는 좀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인멸죄가 적용이 됐고 증거인멸 교사도 적용이 되어서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. 네. 지금 부사장들 같은 경우는 징역 2년을 사는 경우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근데 저 본류는 분식회계 아니겠어요? 근데 예, 이 그렇습니다. 판단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. 이 본류와 지류가 지금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. 이 본류는 아무래도 분식회계 부분입니다. 어제 선고가 일단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첫 판단이다. 이 점에서는 의미가 있긴 해요. 네.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분식회계인데 재판부도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이 상당량의 자료가 확보돼서 수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는데 회계부정 사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. 네. 한마디로 검찰이 좀 타박을 한 거거든요. 예. 하지만 일단 검찰은 지금 모든 뉴스가 지금 검찰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바이오 문제는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 언뜻 보기에 이 판결이 지금 사실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 같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어떤 재판의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삼성 변호인단은 이 회계부정 사건 때문에 이 증거인멸을 한 것이 아니다. 이 두 개는 연결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. 왜냐하면 회계부정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. 그래서 그 연결고리는 일단 공소장에서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. 회계부정 안에서 뭐하러 맞바닥을 왜 뜯어요? 그러니까요. 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은 예. 이게 연관이 됐든 안 됐든 네. 어쨌든 이것은 증거인멸 혐의다.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한 거고. 아무튼 검찰 수사의 시간차가 참 오래 걸리고 있어요. 예, 상당히 그렇습니다. 깁니다. 이거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. 네. 자,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죠. 네.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11시 50분에 별세했습니다. 향년 83세입니다. 파란만장한 삶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지난해 8월 말 이후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요.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1년간 아주대병원에서 장기 입원했다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는데 예. 폐렴 등을 앓았다고 합니다. 다만 그 연명 치료는 안 했다고 하고요. 예. 이 인물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19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한때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재계 2위까지 했던 인물이죠. 그럼요. 네, 대우그룹의 총수인데 예전에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으로 또 유명하기도 했습니다. 거의 유행어가 됐었죠. 네, 100만 부가 넘게 팔렸던 책인데요. 네. 이 기업을 사실 만 31세 때 차렸어요. 1967년에요. 네. 500만 원으로 시작한 기업이었는데 뭐 수출 중심 대마불사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IMF 이후에 유동성 위기로 해체가 되었죠. 네. 다만 그 이후로 해외 도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고요. 추징금 17조 원 그리고 징역 8년 6개월을 2006년에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네. 이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IMF 당시에 그 대우 책임론이 좀 거론되기도 했었거든요. 그렇죠. 차입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런 이유로요.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 또 창업 1세대로 좀 따져놓고 보면 이 상속이 좀 일반화된 요즘 세상에서 좀 봤을 때는 조금 이 사례를 좀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아무튼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 인물이 바로 김우중 그 전 회장인데 네, 그렇죠. IMF를 불러온 당사자이다라는 어떤 평가도 있고 대우그룹은 또 IMF 때문에 사멸해간 어떤 재벌 그룹이기도 하고 네,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참 남겼던 90년대 한국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 인생이 마감이 되는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뉴스 세계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